안녕하세요. 이야기가 필요한 밤입니다. 질투에 눈이 먼 팥쥐가 콩쥐를 연못으로 유인했습니다. 물속으로 빠져든 콩쥐는 그렇게 차가운 물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콩쥐는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피어났고 구슬이 되었다가 마침내 사람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착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밤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콩쥐와 팥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콩쥐라는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콩쥐의 어머니는 콩쥐가 어릴 적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콩쥐는 매일 어머니 산소 앞에 앉아 울었고 아버지는 그런 딸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계모는 자신의 딸 팥쥐를 데리고 왔습니다. 팥쥐는 콩쥐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성격은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계모는 아버지 앞에서는 콩쥐에게 다정하게 대했고 팥쥐도 언니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계모는 콩쥐에게 온갖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집안의 모든 일을 콩쥐 혼자 해야 했습니다. 팥쥐는 방 안에서 비단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을 때 콩쥐는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단지를 닦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계모는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친절한 얼굴로 콩쥐를 대했고 콩쥐는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면 논밭에 씨를 뿌리고 여름이 오면 김을 메고 가을이 오면 추수를 하고 겨울이 오면 얼어붙은 빨래를 햇볕에 말리는 것이 콩쥐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콩쥐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해주셨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고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콩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콩쥐는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계모는 콩쥐와 팥쥐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은 밭을 매야 하니 둘 다 밭으로 나가거라. 계모는 팥쥐에게는 튼튼한 쇠 호미를 주고 콩쥐에게는 낡고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나무 호미를 주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다 매지 못하면 저녁밥은 없다. 계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콩쥐와 팥쥐는 넓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밭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고 잡초는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팥쥐는 튼튼한 쇠 호미로 척척 밭을 매 나갔습니다. 하지만 콩쥐의 나무 호미는 몇 번 땅을 긁지도 못하고 뚝 소리를 내며 부러져 버렸습니다. 콩쥐는 부러진 호미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팥쥐는 벌써 밭의 절반을 다 메고 있었고 콩쥐는 이제 겨우 시작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걸로 어떻게 밭을 다 매지? 콩쥐는 그만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흙바닥에 떨어져 작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그 사이로 커다란 검은 소 한 마리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소는 땅에 발을 딛자마자 콩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우느냐 아이야. 소가 사람의 말을 했습니다. 콩쥐는 깜짝 놀라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밭을 매야 하는데 호미가 부러져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걱정 마라. 내가 도와주마. 검은 소는 콧김을 한 번 후 불어내더니 그 자리에 새로운 쇠호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소 스스로 밭으로 들어가 뿔로 땅을 일구고 발로 잡초를 밟으며 순식간에 밭을 다 매주었습니다. 콩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는 하늘도 돕는 법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아라. 검은 소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콩쥐는 깨끗하게 메어진 밭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면 하늘이 돕는다는 것을. 팥쥐는 콩쥐가 벌써 일을 다 끝낸 것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언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 했어? 응, 열심히 했어. 콩쥐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콩쥐는 계모에게 혼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여전히 콩쥐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계모는 또 다른 꾀를 냈습니다. 내일은 우리 마을에 큰 잔치가 있다. 팥쥐야, 너는 나와 함께 가자. 팥쥐는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 저는요? 콩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집안일을 다 끝내면 따라오너라.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고 벼 한 가마를 다 찢고 삼을 다 삶아서 배를 한 필 짜면 그때 오너라. 계모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혼자서 벼를 찢고 삼을 삶고 배를 짜는 것은 며칠이 걸려도 끝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계모와 팥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콩쥐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콩쥐는 마당에 놓인 밑 빠진 독 앞에 앉았습니다. 독의 밑바닥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고 물을 부으면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콩쥐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독에 부었지만 물은 쏴하고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채우지? 콩쥐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폴짝폴짝 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두꺼비가 물었습니다. 이 독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하는데 밑이 빠져서 물이 다 새어나가요. 걱정 마라. 내가 도와주마. 두꺼비는 독 안으로 들어가 구멍을 자기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물이 새지 않고 독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꺼비님. 콩쥐는 얼른 물을 길어다 독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다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콩쥐는 벼 한 가마를 앞에 두고 절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많은 벼를 다 찢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콩쥐가 막막한 마음으로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하늘에서 새들이 날아왔습니다. 참새, 까치, 비둘기, 온갖 새들이 마당으로 내려와 작은 부리로 벼를 쪼아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짹짹짹 새들의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고 순식간에 벼는 하얀 쌀로 변했습니다. 고마워 새들아. 콩쥐는 새들에게 인사를 했고 새들은 하늘로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삼을 삶고 배를 짜는 일이었습니다. 콩쥐는 삼을 앞에 놓고 물레를 돌리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또다시 하늘에서 검은 소가 내려왔습니다. 또 만났구나, 아이야. 소님, 이번에는 삼을 삶아야 해요. 내가 해주마. 검은 소는 삼을 입에 물고 척척 삶아 주었고 고운 실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를 짜야 했습니다. 콩쥐가 배틀 앞에 앉으려는 순간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내려왔습니다. 구름 사이로 아름다운 선녀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선녀는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꽃을 꽂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배를 짜드리겠습니다. 선녀는 배틀 앞에 앉아 손을 놀렸습니다. 북이 좌우로 오가고 실이 엮이며 아름다운 배 한 필이 완성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녀님. 아가씨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 하늘이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받으세요. 선녀는 콩쥐에게 고운 비단 옷과 아름다운 꽃인 한 켤레를 건네주었습니다. 잔치에 가실 때 이것을 입으세요. 아가씨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선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콩쥐는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꽃신을 신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기 자신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콩쥐는 서둘러 잔치가 열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잔치집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콩쥐가 잔치집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콩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가씨는 누구인가? 정말 아름답구먼.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계모와 팥쥐도 콩쥐를 보았지만 화려한 옷을 입은 콩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콩쥐는 멀리서 잔치를 구경하다가 해가 기울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뛰어가다가 한쪽 꽃신이 벗겨져 연못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콩쥐는 신발을 찾으려 했지만 어둠이 깔리고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콩쥐는 한쪽 신발만 신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이 고을의 원님이 연못가를 거닐다가 작은 꽃신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신발인가? 원님은 신발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신발은 아주 작고 아름다웠으며 섬세한 솜씨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신발의 주인을 찾아야겠다. 원님은 다음 날부터 고을의 모든 처녀들에게 신발을 신겨보았습니다. 하지만 신발은 너무 작아서 아무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원님은 콩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계모는 얼른 팥쥐를 내보냈습니다. 우리 딸이 신어보겠습니다. 팥쥐는 발을 억지로 구겨 넣으려 했지만 신발은 너무 작았습니다. 다른 아가씨는 없습니까? 원님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 아이밖에 없습니다. 계모가 잡아떼었습니다. 하지만 원님의 하인이 부엌 쪽을 보니 낡은 옷을 입은 아가씨가 숨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 저 아가씨는 누구입니까? 아, 저 아이는 그냥 일하는 아이입니다. 그래도 신어보아야 합니다. 원님은 콩쥐를 불렀습니다. 콩쥐가 신발을 신자 신발은 꼭 맞았습니다. 그리고 콩쥐는 품 안에서 다른 한 짝 신발을 꺼냈습니다. 바로 당신이었군요. 원님은 콩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콩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님은 콩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고 얼마 후 두 사람은 혼인을 했습니다. 콩쥐는 원님 부인이 되어 큰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팥쥐는 콩쥐가 원님 부인이 된 것을 알고 질투로 미쳐버렸습니다. 왜 언니만 잘 되는 거야? 나도 예쁜데, 나도 똑똑한데. 팥쥐는 밤낮으로 콩쥐를 원망했습니다. 어느 날 팥쥐는 콩쥐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우리 연못 구경이나 가요. 팥쥐는 친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콩쥐는 의심 없이 팥쥐를 따라 연못으로 갔습니다. 연못은 고요했고 물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언니, 저기 연꽃 좀 보세요. 팥쥐가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콩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순간 팥쥐가 콩쥐를 밀어버렸습니다. 첨벙! 콩쥐는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물은 점점 깊어졌고 콩쥐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콩쥐는 그렇게 연못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팥쥐는 콩쥐의 옷으로 갈아입고 콩쥐인 척하며 원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님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팥쥐가 콩쥐라고 우기자 의심하면서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연못 속에서 죽은 콩쥐는 그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콩쥐의 영혼은 연못가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어느 날 원님이 연못가를 지나다가 그 꽃을 보았습니다. 이 꽃은 참 아름답구나. 원님은 꽃을 꺾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팥쥐는 그 꽃이 불편했습니다.
밤마다 꽃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꽃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저 꽃을 치워주세요. 팥쥐가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하인은 꽃을 아궁이에 넣어 불태웠습니다. 꽃은 활활 타올랐고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웃집 할머니가 불을 얻으러 원님의 집 부엌에 왔습니다. 할머니는 아궁이 옆에서 반짝이는 작은 구슬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할머니는 구슬을 주워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할머니가 구슬을 방 안에 두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니 신기하게도 밥이 차려져 있고 집안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할머니는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자 어느 날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구슬에서 빛이 나오더니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나 집안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누구입니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콩쥐입니다. 저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아직 이 세상에 할 일이 남아있어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서 원님께 가서 사실을 말해야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원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며칠 후 콩쥐는 다시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콩쥐는 원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원님은 대문 앞에 선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쩐지 낯이 익은데.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저는 당신의 아내 콩쥐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아내는 집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팥쥐 때문에 연못에 빠져 죽었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콩쥐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원님은 콩쥐의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진짜 내 아내였군요. 내가 알아보지 못해 미안합니다. 원님은 사람들을 시켜 연못 속에서 콩쥐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콩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늘에 원님의 정성이 닿아 콩쥐는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원님은 팥쥐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고 있다. 팥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원님은 팥쥐를 쌀자루에 넣어 계모에게 보냈습니다. 계모는 자루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서 죽은 팥쥐를 발견했습니다. 계모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 내 딸아. 계모는 팥쥐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모는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콩쥐는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슬픔을 느꼈습니다. 팥쥐도 계모도 원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욕심과 질투가 그들을 망친 것이라고 콩쥐는 생각했습니다. 콩쥐는 팥쥐와 계모를 위해 조용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원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도 좋은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평안하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